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내가의 심은 나무의 최상미, 최원규.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법률사무소 시내가의 심은 나무에서 최근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원규 변호사님, 네. 최근 좀 억울한 임차인이 피해를 좀 배상받고 보상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임차인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었던 부동산을 임차했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다가 결국 임대인한테는 반환받지 못했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전부 날린 것 같은데 네. 최초의 임차인이 누구랑 임대차 계약 체결했던 거예요? 사실 최초의 임차인은 이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맡은 A회사라는 곳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이고 이 신탁회사가 분양대행을 A회사에 맡겼는데 A회사가 하라는 분양대행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이거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만 그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맺은 A회사, 이 A회사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저희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A회사를 상대로만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A 회사는 보통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보통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아무 권한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회사는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안도 역시 이 A회사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자력이 없어서 반환받지 못했었던 케이스였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과정을 다 같이 진행하고 왜 책임진다고 하는 공인중개사한테 그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원칙적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물건을 중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물건이 어떠한 권리가 제약이 있는지 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할 권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임차인에게 성실하게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A회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공인중개사가 이런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 사건은 좀 복잡한데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를 할 때는 일단 임대차 계약서에는 마치 신탁회사가 동의한 것처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이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것처럼 도장도 찍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A회사가 신탁회사의 대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 임대차 계약 체결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쪽 그 신탁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네, 체결하세요. 이런 과정이 공인중개사 다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신탁회사가 동의한 거구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 인장도 신탁회사가 동의받아서 찍은 것도 아니고 그 전화 받은 사람도 실제 신탁회사 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실제 이 신탁회사의 동의가 결국 없었던 것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신탁회사 입장도 지금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좀 A회사 대표이사를 뭐 어떻게 형사 고소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네, 그렇죠.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이 A회사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을 들렸기 때문에 이제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소유자잖아요. 부동산 소유자로서 그 A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했고 실제 지금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명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우리 의뢰인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이런 그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 형사 고소 자체도 일반적인 사기가 아니라
그 특별범죄 형식으로 해가지고 또 기소가 됐죠.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이 됐나요? 네, 뭐 책임이 결론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이게 1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1심이 이제 저기 저기 수원 쪽에 있는 재판부였는데 그쪽에 있는 재판부에서 1심에서는 일괄적으로 이게 지금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도 같이 이제 돈을 돌려달라 또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한테 과실이 있느냐가 중점이잖아요. 이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느냐.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믿었고 사실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확인을 했어야 돼요. 본인 직접 신탁회사에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신탁회사에서 지급한 인감증명서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건은 좀 이게 복잡한데 이 계약이 있은 이후에 이게 미분양 상태인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양자가 나타났어요. 이 분양을 받으면서 수분양자하고도 임대차 계약을 이 의뢰인이 또 체결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두 번 체결하면서 어떤 내용을 썼느냐. 이게 아파트 같이 분양을 받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분양받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양 대금을 다 납부를 해야 소유권자가 되는 거지 아직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지위에 있을 뿐인데 이 수분양자하고 우리 의뢰인이 다시 그 사람이 수분양자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될 거라고 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던 중에 분양대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다. 근데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무효로 된다라는 두 번째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수분양자인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차 임대인이 대금을 납부를 안 했어요. 납부를 안 해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없었던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가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임대차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부 이거는 수분양자와의 계약이고 분양대금은 이걸로 납부해야 되고 임차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무효로 된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그러면 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것은 수분양자 책임이지 공인중개사 책임은 아니다 라고 봐서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2심에서 뒤집으신 거예요? 2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2차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두 번째 임대차 계약만 보면 그게 공인중개사 과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상대방 변호사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1차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그 앞에 그 A 회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거기서 파생해서 2차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데 1차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증금만 2차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한테 준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또는 1차 임대차 계약을 2차 임대차 계약이 양수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진정한 임대차 계약이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봐준 거죠. 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줬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인정해줬죠.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게 중요한데 얼마 손해배상 하라고 판정했나요? 이게 그 총 임대보증금이 한 1억 2천 정도 됐는데 50% 정도가 인정이 돼서 6천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예. 원래 다 100%는 인정이 안 되고요.
공인중개사가 그 잘못한 과실은 있지만 와. 본인도 이게 제대로 잘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과실을 보통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 인정을 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도 50%까지 인정을 해준 그런 사례였습니다. 엄청 큰 금액을 인정하기 굉장히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의뢰인들한테 이제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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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이 뭐 임대차 계약 시내까지 지운다고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뭐 문의를 주실 분들은 요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